보시다 보면은 그 강아지들의 라이프는 보통 몇 살까지 사나요? 어떤 대략?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15년 정도는 살아요. 한 15년. 근데 이제 뭐 사람도 뭐 100살 이상 사는 사람도 있고 뭐 네. 60살에 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걔들도 이제 빨리 그 수명이 단축되는 거는 뭐 먹는 거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좀 틀리고요. 그 다음에 필요 이상 쓸데없이 짖는 견종 있잖아요. 헛짖음이라고 그러죠. 네네네. 그러니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필요 이상으로 쓸데없이 막 짖는 개들은 네. 원래 자기 수명보다 한 15% 이상 단축된다고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시끄러운 애들이요? 네네, 잘 짖는 애들은. 또 희한하네요. 그런 아니 것도. 그리고 잘 짖으면 그 칼로리 소비가 많기 때문에 네. 사료 요구량도 더 많고요. 그러니까 잘 짖으면 애들이 그 조금 말라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짖는 아이들을 보면 똑같은 양을 줬을 때 얘는 잘 안 짖는 애들은 그냥 똑같은 양을 주면은 평상시 유지하는데 많이 짖는 아이들은 보면 얘 안 짖는 아이들에 비해서 많이 말라요. 그럼 그만큼 사료 요구량도 많고 그 다음에 짖음으로써 이제 자기 자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요. 아무래도 짖지 않게 하는 거 그런 것도 그 처음에 교육을 잘 시키는 게 좋죠. 아니 저는 이제 집을 가보면은 강아지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다들 뚱뚱해요. 근데 다 관절이 안 좋대요. 강아지들이.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필요 이상의 막 과체중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관절이 다 안 좋잖아요. 네. 자기 체중을 유지하려면은 이게 그 관절이 무리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많이 주고 운동을 별로 안 시켰다는 건가요? 강아지들한테.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그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내가 먹는 양에 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만큼을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진 않고 양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찌게 돼 있잖아요. 개들도 똑같아요. 산책을 많이 안 시키면서 필요 이상으로 이제 뭐 사료를 많이 주는데 간식을 뭐 필요 이상으로 많이 주게 되다 근데 보면 강아지들은 그 식탐이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강아지들은 다 먹을 거 좋아하죠. 걔네들은 뭐 일생에 먹고 자고 놀고 하는 게 이거 일인데 걔네들이 뭐 사물을 보겠어요. 그러면은 그 조절을 못 하나 보죠. 강아지들은 그냥 주는 대로 다 먹나 보죠. 식탐이 많은 애들은 진짜 주면은 주는 대로 다 먹어요. 특히 그 레브라도 같은 경우는 뭐 40파운드 사료를 주면은 반 포는 먹을 수 있어요. 20파운드씩이나. 네네. 근데 그거를 다 주면은 얘네들이 먹고 배탈이 나겠죠. 예, 탈이 나니까 이제 먹고 부대끼니까 소화를 못 시키니까 일단 토해요. 예. 그리고 또 먹어요 그걸. 그러니까 모든 견종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아주 소형견들은 위가 작으니까 많이는 못 먹어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중형견 이상은 주면은 주는 대로 다 먹어요. 그러면은 음식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줘야 돼요? 보통 큰 견 같은 경우는 보통 많이 보시는 분들도 좀 이제 사료 포대에 보면은 예. 그 파운드에 맞춰서 이렇게 어느 정도 주라고는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표준치고 우리 개가 평상시보다 다른 개들보다 좀 덜 움직이거나 네. 그런 게으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사료 양을 좀 적게 줘야 돼요. 근데 많이 움직이고 활동량이 엄청 많은 애들은 그 표준치보다 조금 더 줘야 되고요. 운동을 좀 많이 하는 애들은 좀 많이 조금 더 주고 그거 하여튼 조금 주는 게 좋은 거네요. 애들한테는. 그냥. 사람도 뭐 소식을 해야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좋은 사료를 조금 주는 게 좋아요. 좋은 사료. 그러면은 네네네. 비싼 게 좋은 건가요? 꼭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그냥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펫샵 같은 데 가보면은 네. 너무 비싸요. 뭐 사람들이 아끼지 않고 쓰더라고요. 굉장히 가격도 비싼데 강아지들한테는 네. 굉장히 비싼 사료를 많이 주더라고요. 네. 그 요즘에는 뭐 이제 그 그레인 프리라고 해가지고 곡물이 전혀 안 들어간 사료들이 많은데요. 네. 그게 다 좋은 줄 알고 그걸 쓰는데 네. 그 수의학과라든지 수의에서는 그걸 어떤 식으로 보냐면 전부 곡물이 없는 사료를 주게 되면 개 신장이 너무 안 좋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곡물을 섞인 사료를 주긴 주는데 네. 개들한테 아주 안 좋은 그 곡물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옥수수라든지 뭐 그다음에 살찌죠. 네, 콩 종류라든지 그다음에 부산물이 섞인 거. 네. 이런 사료들은 이제 좀 피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옥수수나 콩, 밀 이런 것들은 네네. 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좀 괜찮은 사료라 생각하는 거는 이제 브라운 라이스라든지 그냥 라이스를 섞은 사료 그런 것들은 좋은 거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구마, 감자 이런 거 섞인 그런 사료들 이런 사료들이 좀 괜찮은 편이죠. 저보다 잘 먹는 것 같아요. 쌀보다 비싸죠, 맛이. 그렇죠. 많이 비싸죠. 아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이렇게 그건 얘기하지만 이제 무는 게 문제잖아요. 무는 거 이제 잘 안 무는 경우, 잘 무는 견종이 있나요? 불도크 뭐 이렇게 네, 뭐 이제 뭐 이렇게 뭐죠 도베르만 뭐 이런 것들. 북방견이라고 해가지고 귀가 딱 서 있는 그런 개들 있잖아요. 네. 진돗개라든지 시바, 그 다음에 이제 뭐 허스키라든지 말라무트라든지 이런 개들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다른 견종의 귀가 이렇게 그 처져 있는 그런 개들보다는 조금 더 민감하긴 한데 아 귀가 좀 뾰족한 애들이 더 잘 무는. 예민해요. 걔네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런 애들이 약간은 좀 그 귀가 처진 애들보다는 조금 예민하긴 해요. 아, 그래요? 성격이. 근데 그런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이제 이 훈련이 제일 중요한데요. 네네네. 그 뭐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강아지가 와서 이렇게 막 물고 그래도 아 뭐 우리 애가 아 이쁘니까 뭐 그냥 봐줘 이런 네.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습관화가 돼요. 그래서 그다음 계속 물고 다니는 거네요. 네네. 뭐 혼내줘야 되나요, 그냥? 그럼요. 그리고 필요 이상 짖을 때 이런 때도 이제 처음에 몇 번만 그렇게 해주면 강아지들이 제일 훈련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관성이에요. 일관성이요. 네, 이게 되고 안 되고를 확실하게만 해주면 네. 훈련의 반이에요, 거기가. 아 그래요? 네. 근데 근데 어떤 주인들이 잘 못하잖아요. 그거는. 주인들이 너무 예쁘다고만 하니까. 예쁘다고만 하면은 이게 이제 평생 뭐 15년을 살아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안 고쳐지고. 그냥. 나중에 고치려니까 힘들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그렇죠. 거예요. 말도 안 듣고. 네. 내가 처음에 강아지를 입양했을 때 처음 일주일이 제일 중요해요. 일주일이요? 네네. 그때 그냥 단도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짖을 때는 아 이건 안 돼. 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오. 그렇다고 뭐 개를 때리라는 게 아니라 바닥을 쾅 쳐가지고라도 깜짝 네, 놀라게. 안 돼. 그러니까 주인이 아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아 주인이 이걸 못하게 하는구나 그럴 때 이게 학습이 되거든요. 네. 근데 어떤 때는 기분 좋을 때는 뭐 짖어도 되고 기분 나쁠 때는 짖으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일관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강아지가 받아들일 때 굉장히 혼돈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예쁘다고 하더라도 네. 그 교육은 일관성 있게 짖으면 꼭 혼내고 그렇죠. 뭐 좋더라도 네네. 그리고 물더라도 그때 또 꼭 혼내고 그렇죠. 그러면 일주일만 그렇게 되면 네. 평생을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가구를 물어뜯을 때도 그건 봐야 되잖아요. 그거 물 때 괜히 네. 누가 물어 뜯고 나서 나중에 데리고 가서 혼내면 뭐-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혼나면 내가 왜 혼나지? 이런 걸 전혀 몰라요. 그러면 볼 때 그냥 작살을 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그 페트병 같은 거 있잖아요. 큰 페트병 같은 거를 그 1리터, 2리터짜리 그 페트병. 네, 그 페트병에 그냥 그 뚜껑만 닫아놓으면 그걸 빵 치면 소리만 크고 네네네네. 애들이 깜짝 놀래거든요. 네. 그럴 때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못하게 되고 안 되고만 확실하게만 해주면 아이들이 이제 훈련을 이제 쉽게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말 안 듣는 강아지들 있으면은 페트병으로 좀 훈련을 좀 시키셔서 뭐 다들 말 잘 듣겠지만 그렇게 해서 좀 편하게 애들을 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뭐 저는 궁금한 게 보더콜리 같은 이렇게 똑똑한 개들과 네. 개들을 보면 제일 키우기 힘든 개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더콜리는 이제 학습 인지 능력은 뛰어나지만 네. 활동량이 우리가 사람이 감당 안 될 정도로 활동량이 많아요. 걔네들은. 그래서 저가 결론 내는 건 똑똑한 강아지가 키우기 쉬운 강아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보면은 네. 그러니까 보더콜리를 키울 정도면은 중형견 이상이 되니까 네. 보더콜리는 굉장히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여유가 많고 개하고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 키워도 괜찮은데요. 얘네들은 큰 운동장이 필요해요. 학교 운동장 같은 그런 운동장에서 항상 운동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애들이 그런 좀 작은 집엔 힘들겠네요. 걔네들은 좀.
아니 그럼 집은 작아도 뭐 바깥에 데리고 데리고 나가서. 나가서 운동을 많이 시켜주면 뭐 네.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요. 네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볼 때 그 IQ가 높은 강아지들이 키우기가 좋은 거. 우리 사람들이 그 견종을 고를 때 보통 네네. IQ 높은 개들을 이렇게 막 쭉 골라서 보잖아요. 네네. 그래서 IQ가 꼭 높다고 키우기가 좋은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네요. 네네. 걔들 뭐 IQ 테스트는 이제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IQ 테스트를 하냐면 네. 이제 어떤 과제를 주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몇 번을 했을 때 얘가 알아듣는지 네. 그런 걸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가지고 네. IQ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그런 건 틀리고 정말 머리가 안 좋다고 나오는 그런 견종들 중에서도 네. 뭐 집에서 가면 훈련 굉장히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요? 네네. 사장님이 볼 때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어떤 애들이 집에서 키우기가 가장 적합한 것 같으세요? 보면은. 그러니까 뒤에 저는 뭐 제가 그 라브라도 리트리버를 하니까 네. 그 집에 이제 마당이 좀 있고 그러면 그런 견종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쓸데없이 헛짖음도 없고 덩치에 비해서 또 많이 안 먹어요. 네. 그러고 그렇죠. 먹는 것도. 그다음에 이제 그 특별한 뭐 그루밍 같은 걸 안 해도 되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빗질만 해줘도 충분히 그 그루밍 필요가 없는 견종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네. 무슨 물거나 뭐 이런 건 없죠? 순종 그 리트리버들은 잘 안 물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얘네들도 믹스가 있어요. 네. 그런 애들은 좀 잘 물어요. 그 사장님 키우시는데 가보니까 다들 뭐 챔피언이고 뭐 애들이 막 족보도 있고 또 범접하기 힘든 강아지들 같던데 그런 강아지들은 뭐 잘 안 물겠네요. 그런 건 걔네들은. 네, 이제 라브라도 리트리버를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은 네. 이제 원래 잉글리시 타입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투툼하고 막 몸이 두껍고 머리통도 크고 꼬리도 두껍고 막 다리통도 두꺼운 그런 개들이 이제 잉글리시 타입이고요. 네. 뭐 머질이라서 주둥이가 이제 가늘고 머리통도 좀 좁고. 걔네들도 좀 변하는 거네요. 네네. 그 다음에 네. 이제 꼬리도 가늘고 다리도 길쭉한 네. 그런 거는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이라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제 주로 어떤 데 많이 쓰냐면 사냥이라든지 네. 뭐 훈련, 뭐 프리스비 훈련 같은 걸 그런 걸 시킨다든지 그런 게 이제 많이 주로 하고요. 네. 잉글리시 타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수영도 잘하고 그 다음에 도구쇼용으로 이제 많이 쓰는 거죠. 사장님 독쇼 많이 나가시죠? 네, 저는 이제- 한 두 번 쫓아갔던 적이 있는데 네. 와 많은 개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상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근데 거기 나갔을 때 보면 이 관점이 뭘 심사위원들이 제일 많이 보나요? 이제 도그쇼 같은 데 가서. 도구쇼에 근데 나가면 어떤 종류의 강아지가 이렇게 딱 보면은 아우라가 좋고 이게 딱 이게 상을 받을 만한. 네, 이제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개 구조예요. 뼈의 구조. 네. 그러니까 개가 아무리 뭐 잘생겨도 뼈의 구조가 안 좋으면은 네. 번식견으로 이제 쓸 수 없다 생각해서 원래 도구쇼의 목적은 좋은 개를 가지고 번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도구쇼를 시작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개 구조가 좋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생긴 모양도 좋아야 되지만 네. 성격도 좋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결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 검사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에 결치가 있다든지 뭐 그다음에 이의 구조가 뭐 이렇게 언더가 된다든지 오버샷이 된다든지 이런 거가 됐으면 번식을 이제 그런 거는 사양을 하게 되는 거죠. 가니까 뭐 심사위원들이 막 이렇게 강아지들 주물러 들어가 다리를 계속 만져보고. 만져보는 건 이제 뼈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걸 만져보고 이렇게 육안으로만 봐도 이제 심사위원 정도면 대부분 알 수 있는데요. 네. 그걸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아, 이제 내가 그래요? 실제로 받는 그 모습하고 실제 뼈를 만져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트도 이제 그 레브라도는 원래 그 수영을 많이 하는 개, 네. 물에서 작업을 많이 하던 개거든요. 그래서 물에 젖지 않으려면 네. 코트가 더블 코트가 돼야 되는데 네. 코트가 약하다든지 더블 코트가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제 그 좋은 상력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 게 돼요. 그러면 좀 도그쇼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거죠? 네, 조고쇼는 뭐 저 AKC에 혈통이 등록이 돼 있거나 네. 이제
뭐 내가 출진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면 아, 그렇죠. 아니, 구경 가는 사람. 구경 가는 사람도 네. 아무나 갈 수 있죠. 그럼 참가하는 사람들은 강아지들이 그럼 거기에서 매번 컴피티션 할 때마다 네. 그 사장님 견사에서 좋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겠네요. 그렇죠. 아니 도고쇼를 나가려면 일단은 상력이 좋아야 되니까 좋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다른 애들이랑 그 비교 심사잖아요. 네. 비교 심사에서 월등히 좋아야지 이게 뽑힐 수 있으니까 좋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게 우선. 그러면 그런 애들끼리 교보에서 나온 애들을 다 거기서 사장님 견사에서 이제 새끼들도 나오면은 판매도 하시고 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도고쇼를 원하는 분들한테도 이제 분양도 하고, 난 도고쇼는 필요 없고 집에서 그냥 키우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 분양을 하게 돼 있죠. 저는 가서 좋았던 건 그거예요. 근데 그 엄마랑 아빠가 다 눈앞에 있으니까 네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전적으로 저 친족끼리 이렇게 하는 게 없으니까 네. 유전적으로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했어요. 이제 개 이제 혈통서가 있다는 거는 네. 개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한 배에 같은 형제들끼리 이렇게 나눠줬는데 네. 혈통서가 없으면 얘가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형제자매끼리도 교배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혈통서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 엄마 아빠가 누군지 알고 뭐 사촌이라든지 이런 거를 피해서 이제 교배를 하려고 그 혈통서를 만들게 되는 거죠. 아무튼 뭐 강아지들 보면은 복잡한 것 같은데 되게 그 관리하시기도 힘드실 것 같아요. 보시면요 그렇게 뭐 그냥 운동도 다 시키시고 이렇게 그런 챔피언 개들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탄생시키시려면은 사실은 그 제가 이거 일을 벌써 거의 30년 가까이 했는데요. 네네. 내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세요? 네, 한국에 있을 때도 명절이도 뭐 명절 비우질 못하죠? 네네. 뭐 어떻게 아이들을 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직업으로서는 사실은 뭐 권장하는 직업은 아니에요, 저도.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개로 내가 한번 세계에서 한번 1등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하고 저희 개들이 이제 중국이나 대만 뭐 필리핀 이런 데로 수출이 많이 되고 또 미국으로도 수출이 되다 보니까 내가 어차피 시작한 거 한번 세계에서 한번 1등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된 계기가 됐죠. 이제 뭐 그래도 요 동네에서는 그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많이 1등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제 저는 이제 뭐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이제 저 메릴랜드에서 항상 1년에 한 번씩 그 레브라도 리트리버 쇼가 있어서 거기는 뭐 많이 나올 때는 뭐 1,500마리 가까이 나오고 한 번에 나올 때요. 그런 데서도 이제 저희 혈통을 가진 애들이 우승도 한 적도 있고요. 그래요? 네. 미국에서 이제 뉴욕에서 제일 유명한 그 웨스트민스터 독쇼라고 거의 뭐 역사가 한 150년 역사가 됐죠. 거기에서도 이제 준우승도 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메이저 단독전이라 해서 그 레브라도 리트리버만 하는 도고쇼에서 우승을 우리 개들이 한 21번, 준우승을 23번 정도 이렇게 했었죠. 제가 배 사장님이 다른 분들과 비교 불가합니다. 굉장히 그냥 아닙니다. 비교 불가하다는 거는 제가 그 견사에 가봐서 아는데 정말 깨끗하고 정말 애들이 정말 진짜 다들 야 이런 강아지들이 어디 있었나. 그러니까 뭐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죠. 어떻게 가시고 한번 찾아뵈시는 것도 식구들끼리 시간 나셔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